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계속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또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이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서명을 했죠. 알루미늄에 대한 이 관세, 하지만 우리 시장은 이 관세 이슈에도 크게 영향받지 않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를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리스크를 해소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서 우려했던 것보다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매수 우위를 보였죠. 탄력도를 높여갔습니다. 2,550선 가까이 터치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0.71% 오름세로 2,539포인트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방산 관련주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승하면서 754포인트까지 돌파 흐름 나왔지만요. 최근에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나오면서 막판으로 가면서 이 탄력이 떨어지면서 749포인트에서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미국의 연준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내놓았죠. 국채금리가 이에 대해서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CPI 물가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M7 종목들 대부분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애플은 중국 내 아이폰에 AI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 알리바바와 협력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2%대 상승 이어갔고요. 테슬라는 7%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강보합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은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은 그래도 이 관세 이슈를 악재가 아닌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하는 모습으로 회복 탄력성 좋은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슈들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그날의 이슈들 살펴보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오늘 시장 상황, 어제 마감한 시장 상황 살펴보고 있고요. 또 매일매일 개장 전에 이슈들 살펴보면서 관심주들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후에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그널들 포착을 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만나볼 예정인데요. 시그널 포착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송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셔서 스캔 한번 하시면 바로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도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공략주들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시고 편하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캐스터, 전거래에 마감한 시장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오지환 캐스터입니다. 어제 우리 국내 마감 상황부터 간략히 복귀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관세 부과를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 정책이 실현된 것이 불확실성의 해소로 작용된 모습인데요. 먼저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2,540선에 근접하면서 0.7% 상승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닷새 만에 상승 흐름을 반납한 모습인데요. 750포인트에 근접하지 못하면서 약보합권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지만 개인이 4,600억 넘게 팔면서 지수 상승의 폭을 줄였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였고요. 개인이 700억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전날 국내 핫 이슈 함께 보시죠. 어제 정말 핫한 종목이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호실적에 더해서 이 하나오션의 지분 매입을 한다는 호재가 겹치면서 역대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전날 대비 20% 넘게 급등하면서 49만 8천 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이 전날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된 영향으로 이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42.5% 증가했고요. 이 영업이익이 190% 늘어나면서 1조 7,24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2년 연속 최대 실적이자
국내 방산업계 최초의 기록을 달성 중인데요. 이와 함께 하나그룹주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이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볼 건데요. 다음 이슈는 방산과 조선주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을 피하면서 이 확실한 수혜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강과 2차 전지 업종이 불확실성을 보이면서 이 배당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국내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배당주인 금융주와 인프라주가 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형주들 업종별 흐름도 확인해 볼까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보합권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55,7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스마트폰인 갤럭시 S25의 흥행 조짐을 보이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회복, 그리고 2차 자사주 매입안이 발표되면서 그러한 기대감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운송 장비 쪽도 살펴볼 건데요. 운송 장비 쪽에서는 조선주가 호황을 보이면서 HD 현대중공업이 2%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나오션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을 매입한다는 소식에 9% 가까이 급등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제약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빨갛게 물이 들었는데요. 이 전날 117만 4천 원에 장 마치면서 120만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한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리진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이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의 경우 이 관세 부과가 고객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관세 전쟁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한령 해제에 더해서 이 관세 무풍지대를 맞은 엔터주도 이거래일 연속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 JYP 엔터테인먼트가 전거래일 대비 6% 넘게 상승하면서 83,8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건 52주 신고가 경신해줬는데요. 이 하이브도 3% 넘게 올랐고요. SM과 스튜디오 드래곤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형주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간밤 미증시도 체크해보시죠.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날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발표에 이제 시장이 무난하게 소화된 모습인데요. 또한 10일 오늘로 예정되어 있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발표되면서 이 시장에 큰 폭이 제한된 모습입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0.36%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혼조세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먼저 애플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애플이 중국의 IT 업체인 알리바바와 협력해서 아이폰에 인공지능 AI를 탑재하겠다는 소식에 주가가 2%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6%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컨소시엄이 오픈AI의 비영리 부문 재배 지분 부문을 97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주가가 6% 넘게 5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메타는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한 모습인데요. 이 메타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이 나스닥 100 지수의 편입 종목으로는 역대 최장기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메타는 0.33% 올랐고 연초 이후부터 약 23%의 상승률 보였습니다. 이날 미국 국채 금리가 제롬 파월의 연준 의장 발표에 이게 발표될 CPI 지수의 경계감으로 인해서 일제히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M7 종목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M7 종목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CPI 지수가 발표되면서 확인해 주실 종목, 수혜주로 불리는 종목들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시그널이었고요.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오지연 캐스터였고요. 시그널들 포착해 보시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하루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 50분 동안만 QR코드가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아래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야 방송 이후에도 하루 대표님의 다양한 전략 실시간 가이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자, 일단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 한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이제 그 차익 실현해야 요건 나오면서 조정폭을 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 양 시장 모두 하방은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시장들이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 이슈적인 차원에서 관세에 대한 노이즈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에서 계속해서 종목 장세, 테마 장세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만큼 이 안에서도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들, 섹터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방송 50분 함께 하시면서 그런 방송 종목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가격 전략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이 관세에 대한 내성, 또 맷집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탄탄한 흐름 보이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미 증시에서 이슈들부터 먼저 하나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파월 의장이 또 간밤 발언을 했죠. 지금 미국 경제 탄탄하고 또 고용 시장도 아주 건강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또 시장이 움직였는데 이런 시황들 하나하나 또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야겠죠? 네, 일단은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냥 네. 넘어가면 또 파월이 아니겠죠. 네. 그냥 넘어가면 또 파월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파월이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 전반적인 투심에 대한 이제 하방 압력이 조금 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제 트럼프 관세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뿐만이 아니라 이게 점점 다른 보편적인 관세까지도 이제 지속적으로 부과가 될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시장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면서 조금 이제 관망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 시장에서 트럼프 관세에 대한 내용으로 시장이 좀 출렁거리긴 하지만 이게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거의 한 3개월에서 4개월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재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당장에 엄청난 또 급락을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급락을 또 경험한다거나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미국 증시가 뭐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시장의 또 중요한 지표들, 이런 오늘 발표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 같은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고 요로 인해서 이제 파월 의장,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점진적으로 좀 소화가 되면서 미증시는 다시 한번 신고가 지수가 다시 한번 상방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또 거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첫 번째 이슈 살펴본 것처럼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또 앞으로 나올 물가 지표들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출렁이는 흐름들 앞으로 변동성 계속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가운데서 또 오픈 AI 인수설 이런 부분까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도 굉장히 크게 움직였죠. 맞습니다. 오늘 두 번째 체크해볼 미증시 이슈는 네. 이제 테슬라 주가가 M7 중에서도 네. 유달리 많이 빠지는 모습을 네, 거의 보이고 7% 있어요. 가까이 빠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지금 테슬라 주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최근에도 빠지기도 했지만 또 예전에 그 트위터에 대한 인수가 그쵸. 진행이 됐을 때도 30% 넘게 빠졌다 보니까 이 오픈 맞아요. AI 인수 소식에 이렇게 크게 또 빠지는 영향도 네, 있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또 오픈 AI를 인수하겠다라고 나서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제 네. 오픈 AI를 인수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죠? 돈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아마 이제 테슬라 쪽에서 자사주 매각, 머스크가 자사주 매각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주가 방어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 이전에 트위터 인수를 통해서 이제 주주들이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미리 조금 이런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대로 이거 지금 이제 올트먼과 얘기를 하는 어떤 상호 합의가 된 내용들이 아니라 뭐 이렇게 자기가 인수를 하고 싶다,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좀 강력한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네. 좀 또 강력하게 좀 비난하는 그런 말들이 나왔어요. 네, 또 오픈 AI 샘 올트먼 CEO는 또 X에다가 그 트위터에다가 또 사양하겠다 네. 뭐 이런 인수 제한 거절글도 그쵸. 올렸더라고요. 이런 공방이 또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뭐 머스크 하면은 이런 또 공방과 네. 그다음에 오너리스크에 굉장히 또 취약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시장에서는 당분간은 노이즈가 이제 발생을 하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고 굳이 이제 샘 올트먼이 AI 뭐죠? 이 오픈 AI를 네. 이제 인수를 넘겨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요거는 아마 이제 머스크의 조금 이제 희망 사항이 이제 일단은 표출이 된 내용인 것 같고요. 요것에 대한 이제 노이즈들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당분간은 조금 이제 흔들리는 모습들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또 관세 내용 있죠. 트럼프가 전일 발표를 했던 관세.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들이 비단 철강과 알루미늄뿐만이 아니라 이런 자동차 기업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대표적인 전기차 대표 기업이 이제 테슬라까지도 이제 주가에 영향을 받는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었다는 거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분간 테슬라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로 인해서 이제 국내 증시에 관련된 기업들도 일정 부분은 이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테슬라에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당분간 테슬라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었는데 최근에 또 오픈 AI 인수 소식 또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 사실 무근이라고 샘 올트먼 CEO는 밝히긴 했지만요. 또 그리고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이런 인수에 대한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중국 BYD가 어제 또 딥시크 AI를 활용한 이 주행 보조 시스템 또 공개를 하면서 테슬라가 아직도 이렇게 중국에서 자율주행 시스템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중국에서 먼저 이런 승인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또 테슬라가 악재로 받아들였고요. 또 추가적인 관세 이슈까지 앞으로의 테슬라로 인해서 우리 증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어서 저희 신호 포착 이슈들 바로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또 움직일 만한 미리 포착해 볼 만한 이슈들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전일 좀 강세 이슈가 있었던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건 관련 이슈를 좀 포착을 해왔는데요. 어제 시간외에서도 이제 재건 관련주들 일부가 소폭 상승을 하는 흐름들 보여줬는데 이 재건과 관련된 이슈는 이제 2025년 1월 들어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그 당시 당선인이 본인이 재임을 하게 되면 시작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시도를 할 것이 이런 종전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재임하고 나서 바로 종전이 될 거라고 계속 말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종전이 되지 않은 상황.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에 조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종전 선언이 되고 나면 그 뒤에도 이제 재건 관련 섹터들 안에서도 조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실질적인 옥석 가리기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금부터 이제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보시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전일 나왔던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내용들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키이우 방문을 통해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좀 구체화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줬고 이런 특사를 보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그런 이제 전진이 조금 더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지금 시간 외에서 조금 많이 올라가는 흐름들 보여줬는데 일단은 이제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그다음에 대동기업, 이 두 기업이 우크라이나 재건, 그다음에 로봇, 그리고 이런 부분들, AI와 관련된 부분들을 동시에 이제 테마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재건 관련주들 안에서도 가장 또 먼저 그리고 가장 또 가파르게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먼저 전진건설 로봇을 보면 일단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 신규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모가를 돌파를 했고요. 그 상장 첫날에 시가고가를 일단 모두 다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고 지금 여전히 지금 신고가에서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5만 원, 5만 3천 원 요 아래 때까지는 이제 꼬리를 달아주면서 조정 구간이 좀 조정 구간을 좀 거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자리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재료들이 등장을 한다면 이 재건 관련주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재료나 이런 크기에 비해서 크게 올라간 종목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볼만한 종목들을 본다면 이런 전진건설 로봇 같은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대동기어라는 종목을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재건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농기계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고 그만큼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 이제 6,7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현재 19,000원, 2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충분히 한 190%, 2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씩은 이제 또 차이에 대한 그런 이제 차익에 대한 욕구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는 것들을 조금 인지를 해 두시고 이 하단 라인 지지 구간을 체크를 하시면서 체크를 해 보시면서 이탈 시에는 조금 비중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동기어랑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특징주를 좀 체크를 해 봤는데 이 기업들 이외에도 아직 바닥에서 올라와 주지 않은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제 바닥에서부터 조금 주춤주춤했지만 다시금 시세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제가 오늘 뒤쪽에서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그 종목을 관심 있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계속해서 회담을 이어가고 있죠. 종전과 관련된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만큼 기대감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인 것 같습니다. 어제 시간회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또 움직임 보였었고 오늘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종목들 먼저 두 가지 짚어주셨는데 전진건설 로봇도 그렇고 대동기어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로봇, AI라는 재료까지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슈에도 움직여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지금 현재 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꼬리를 달면서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어느 구간까지 조정이 나와서 잡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전략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빠졌을 때 대응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고점이지만 눌림목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전략도 팍스통신망에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사실 고점은 조금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바닥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또 히든 종목 오늘 챙겨와 주셨다고 하니까요.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셔서 오늘 장에서부터 움직이는 흐름들 바로 체크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이 히든 종목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힌트부터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주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일단 재건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크레인을
만들고 산업기계 그리고 소방 특장차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전문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이 재건과 관련된 이슈로 부각을 받았던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드릴 크레인 트럭을 5대를 추가로 공급을 한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재건과 관련된 건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도 이제 재건 종전이 다가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기업들 옥석가리기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공개를 해드릴 이제 히든 종목 같은 경우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실질적인 이제 매출에 대한 내용들이 잡히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한 차트 흐름들 좀 체크를 해보면 여전히 이제 바닥에서 이제 막 저점을 높여가면서 소폭 이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큰 박스를 만들어 놓고 하단에서는 반등, 상단에서는 저항 요런 자리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을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점은 높아가는 이런 자리에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자리에서 이 상단 돌파, 이 10,000원, 1,500원 라인이 돌파가 되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박스권 돌파 이후에 52주 신고가의 영역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 다음 시세를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또 옥석가리기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요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제가 이 방송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아래 QR코드 찍고 팍스통신만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또 드리는 혜택이 되어야겠죠.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 제가 1,500원 라인 부근 상단 돌파 이후엔 추가적인 시세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아래 QR코드 찍고 팍스통신만 안에 들어와 대기하시면 오늘 제가 라이브 방송 오후에 장중에 라이브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조금 더 차근차근 좀 디테일하게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이 종목 우크라 재건 관련 종목 한 종목 궁금하다 자세한 전략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만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라이브 방송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서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 챙겨가실 분들 아래 팍스통신만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이 종목 오늘 오후에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릴 트레인 트럭을 5대나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자리에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신호포착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어떤 테마에서 살펴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 이슈는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은 사실 로봇, 그다음에 AI, 의료 AI 굉장히 섹터 순환매가 돌아가는 그런 와중에 팔란티어의 지금 실질적인 매출이 또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들을 관심 있게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 몇 거래 정도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었지만 지금 이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2025년 상반기에 대표적인 주도 섹터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만큼 요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재료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유가 AI에 300조 원을 투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 이제 발표를 했죠. EU 유럽연합이 이제 미중에 뒤처진 인공지능 육성을 위해 총 2천억 유로, 한국 돈으로 하면 약 300조 원이 되는데 이 규모의 민간 공공자본 동원 계획을 최근에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AI 산업 자체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확연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글로벌 증시 안에서 계속해서 AI 버블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AI 버블론에 대한 반박을 또 팔란티어가 실적으로 주가로 또 이제 입증을 해낸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옮겨가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상승 시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음 AI라는 종목, 삼성 AI라는 얘기도 있고 이런 마음 AI라는 종목도 지금 다시 한번 계속해서 저점을 갱신을 하고 있고 이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는 의료 AI 쪽 신규 상장 기업인데 지금 최근에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 두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음 AI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내내 주가가 쭉 흘러내렸어요. 이것은 이제 이전에 상승했던 것들은 AI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그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 AI 소프트웨어들이 실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이 이 실적과 비례하면서 원래의 주가까지 이제 내려와 준 상황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이런 역배열 상태에서 다시 이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제 고점을 다시 트라이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050원 돌파가 나와줬는데 이 앞단에 있는 이런 매물대 라인 3만 원 라인대까지는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의료 AI 관련 온코크로스도 마찬가지. 지금 의료 AI뿐만이 아니라 로봇에서 AI, 의료 AI 요 지금 섹터 순환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 이 AI가 또 의료 쪽으로 옮겨가는 이런 과정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많지만 오늘 제가 뒤쪽에서 마지막으로 공개해드릴 히든 종목도 바로 이 의료 AI와 관련된 그런 종목입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너도 나도 AI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유럽연합까지 뛰어들어서 300조 원 가까운 규모의 투자 자금을 투입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관련주 마음 AI와 온코크로스 살펴봤습니다. 의료 AI부터 로봇 또 AI까지 섹터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신규 상장주이면서 계속해서 가파른 시세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의료 AI 관련주로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한 만큼 개장 이후에 살펴볼 이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모두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올게요. (2월 12일) 오늘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현재 파란불 켜면서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2532선 지나가면서 0.25%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0.22% 약보합권에서 747선까지 현재 내려와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급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흐름들 포착이 됩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선 사들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규모는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개인이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대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삼성전자 55,000원 선, SK하이닉스는 197,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만 현재 5% 넘는 상승 보이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면서 현재 1% 넘는 상승, 이제 50만 원 선도 넘어선 채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최대 실적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을 포함한 제약바이오주들 엇갈린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삼천당제약 오늘 강하게 2% 넘는 상승 나타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IBM과 에코프로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시장 상황 아직 출발 상황은 현재 약보합권으로 좀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오늘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아무래도 전일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여전히 시장에 조금 이제 하방 압력을 좀 가하는 흐름이 보여지고요. 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테슬라의 급락, 이 부분도 이제 미증시 대장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우리 국내 시장에 어느 정도 하방의 압력을 좀 표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또 마감 후에 국내장 마감 후에 발표될 CPI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 심리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하락 출발이 조금 예견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매도 압력이 시장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뭐 급락이 나오고 추세가 바뀌고 이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지금 지수 자체가 이런 역배열 하방 추세에서 이제 추세를 막 돌려 세우고 이런 지수 이동평균선들을 보시면 이제 수렴 이후에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단기간의 이제 조정폭, 조정 변동성만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을 조금 다시 소극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지금은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 2,600선을 이제 시도하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증시가 이제 좀 변동성은 보이더라도 상방을 향해서 조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조금 하방 압력을 줄 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모멘텀들이 살아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선점을 해 나간다면 이제 조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증시가 반등을 할 때 또 그런 시점에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뭐 포기를 하고 슬퍼하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종목 선정을 좀 시도하는 그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방송 중에 두 종목을 또 설명을 드리는데 그 두 종목 모두 이런 시장 상황에 부합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에 또 공개되는 히든 종목의 자세한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긴 하지만요. 이럴 때 내 포트폴리오에 제대로 된 종목, 또 실적이 바탕이 된 종목이 있다면 또 많은 재료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포착하고 있는 종목들은 올라가는 걸 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장 전 이슈와 함께 살펴봤던 온코크로스도 굉장히 강한 상승 현재 이어가고 있고요. 전진건설 로봇도 가파르게 또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지만요. 이게 추세가 바뀐 건 아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지금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을 잡아보고 어떤 부분들을 공략하셔야 되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시그널 포착 종목을 또 준비해 왔는데 오늘은 의료 AI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 꼭 챙겨가셔야 되는 이유 바로 이 상승률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이 굉장히 강한 상승 보이면서 현재 굉장히 여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지난주에 주셨던 의료 로봇 관련 큐렉소가 현재 18%까지 상승 최고 기준으로 18%까지 상승을 했죠. 네, 고점 기준으로 한 18% 정도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종목은 역시나 아직 바닥에서 이제 막 추세가 돌아가고 있는 자리에 와 있는 만큼 하방보다는 상방의 폭이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큐릭소라는 종목은 이제 로봇에서 이제 의료 AI 수술용 로봇 이게 섹터 순환이 이제 되는 과정에서 의료 AI와 그다음에 수술용 로봇 이 테마가 다시 한번 이제 주목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시세를 보여준 종목인데 지난 2월 3일 9,500원 장중에 이제 9,500원 부근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곧바로 회복을 해주는 흐름들 보여주는 종목이었고요. 이 하방 추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이런 자리들을 말하는데 추세가 좀 바뀌었다라는 게 2025년 들어서 가장 먼저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섹터가 어디입니까? 로봇이죠. 그 로봇과 관련된 재료를 등에 입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거래량들이 동반된 이제 상승 추세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높여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등락이 조금 이제 나오긴 하더라도 다시 한번 계속해서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11,000원, 11,500원 그 이상까지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월 3일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요 아침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한 18% 정도의 상승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 조금 더 자세한 전략 2차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단 QR코드 들어오셔서 오늘 장중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 같이 함께 참여를 해서 전략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중에 주셨던 시그널 포착 종목 팍스통신망에 오시는 분들 다 드렸습니다. 이때 공략을 하셨다면 9,500원 선에서 하방에서 또 진입을 해서 그 이후로 18%까지 상승한 부분 또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 하방보다는 상방이 열려있는 종목, 오늘 우리 방송에서도 주신 이 시그널 포착 종목 앞으로의 흐름이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거든요. 의료 AI, 로봇은 이제는 꼭 챙겨가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대로 된 종목 하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장중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새로운 종목 또 공략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 흐름에 따라가기보다는 더 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챙겨가시는 방법 아래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의료 AI 관련해서 또 준비해 주셨죠? 네, 앞에서 이제 그 AI 소프트웨어 설명을 드리면서 온코크로스를 언급을 드렸고 지금 장 초반에 또 강한 갭 상승 출발을 하면서 약 7%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듯 지금 의료 AI 섹터도 우리가 시장에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도 역시나 앞에 설명드렸던 온코크로스처럼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이지만 재료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의료 AI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봇 섹터가 순환되는 과정에서 의료 AI 그리고 뭐 수술용 로봇 이렇게 좀 섹터 순환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의료기기 대세는 AI다. 이제 의료기기에도 AI가 포함된 이런 모델들이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으로까지도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정부도 AI 기반 의료기기 개발에 그리고 활성화에 적극 나설기로 이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의료기기에 관련된 내용들 기사 조금만 찾아보셔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또 이제 폐암 진단도 이제 들숨과 날숨으로 의료 AI를 이용한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또 기사를 제가 확인을 해본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내용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 그런 재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 올트먼이 얼마 전 한국을 방문을 했을 때도 이제 국내 기업들과 어떤 협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할 때 이 의료 AI 분야에 대한 내용들도 빼놓지 않고 해준 부분들, 그 부분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의료 AI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이 섹터 순환매 안에서 돌아올 텐데 그럼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종목은 희귀 유전 질환을 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 미국 시장 진출을 이미 해놓은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이 AI를 통해서 이 유전자 질환, 희귀 유전자 질환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AI 플랫폼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진단하고 그거를 검출해내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유전체 기업인 소마젠과 미국의 의료시장을 대상으로 이런 희귀 유전 진단, 유전자 검사 제공을 위한 MOU까지도 체결을 해놓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이 의료 AI 테마가 다시 돌아와 주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 종목에 대한 힌트,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데 보통 이제 작년 신규 상장주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공모가 그리고 상장 첫날에 이런 고점을 돌파 다시 하방으로 내리 꽂았다가 이 돌파하는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그 이후에 다시 곧바로 이제 돌파
저점은 높아지면서 돌파를 계속 시도를 했고 이미 돌파가 나온 상황이죠. 돌파가 나온 상황에서 일정 구간 가격대를 바닥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골든크로스 나오고 다시 한번 이전 고점 근처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방에는 이제 5,000원 라인이 이제 박스권 만들면서 지지 구간을 형성을 했는데 이 구간이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하방보다는 이 상방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전일 종가를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6,0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지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런 하단에 있는 20일 그 다음에 60일 이평선 요 이평선을 다시 한번 발판 삼아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온코크로스와 비슷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온코크로스도 의료 AI로 부각을 받으면서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이제 주목이 됐던 것처럼 여전히 이 종목도 신규 상장주 안에서 일정 구간에 바닥을 만들고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와 있다라는 점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을 제가 또 공개를 해드려야겠죠. 근데 지금 이 시간에서는 공개가 어렵고요.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또 혜택. 물론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다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규 상장주에다가 의료 AI 관련주다 하면은 사실 몇 종목 없거든요.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 하시는 건 종목명보다는 자세한 가격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종목만 안다고 해서 이 종목을 확실하게 내가 공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가격 전략 그리고 오늘 장중에 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 통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재건 관련주 한 종목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또 공유를 해드리는 의료 AI 관련주 총 두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과 브리핑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 안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지 오늘 진행되는 라이브까지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 오늘 오후 중에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시간 안에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시장 안에서 AI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의료 AI부터 또 로봇까지 정말 다양한 테마와 엮여 있는 게 AI이기도 한데요. 오늘 가져오신 또 관련주가 또 이 AI 관련주 중에서도 의료 AI 관련주입니다. 희귀 유전 질환 진단 전문 기업이고요. 미국 시장 진출을 이미 했습니다. AI 플랫폼을 통해서 이 희귀 질환을 진단하고 또 검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고요. 글로벌 유전체 기업이죠. 소마젠과도 MOU를 체결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신규 상장주이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현재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이전 고점을 회복하려는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 종목이 뭔지는 찾아만 보셔도 바로 아실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느 자리에서 정리를 하고 어느 자리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자세한 디테일한 전략이 정말 중요하겠죠. 지난주 방송에서 가져와 주셨던 큐렉소의 경우에도 18%라는 빠른 상승을 또 만들어냈기 때문에 매번 방송 때마다 가져오시는 이 시그널 포착 종목을 챙겨가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일수록 기회를 잡아보실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들어오셔서 이 관련 종목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요. 방송 이후에 함께 하시면서 바로 또 다양한 실시간 공략주들도 받아보실 수 있고 시황 관련 가이드들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저희가 오늘 개장 전에 살펴봤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온코크로스 7% 넘는 상승, 전진건설 로봇 2% 넘는 상승, 3빌리언까지 또 모두 상승하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주시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 그리고 시그널 포착 종목들을 챙겨가셔야 되는 이유 팍스통신망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이제 약 3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대비하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 하방 출발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 구간인데 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 변동성을 줄 만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관세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은 우리 국내 주가 그리고 국내 지수의 하방 압력을 크게 가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수 자체가 지금 바닥을 굉장히 오랫동안 다져놨거든요. 지난 11월부터 해서 12월, 그 다음에 올해 1월까지도 계속해서 지수는 바닥을 다져놨기 때문에 이 하방에 대한 압력, 제한적인 부분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섹터들은 굉장히 많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AI,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조선과 그다음에 방산 관련 재료들, 그다음에 로봇과 뭐 제공 관련 재료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슈화 될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섹터 순환매 안에서 돌아가면서 시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구간임을 조금 인지를 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임하시는 것이 좋은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실하게 지난 2024년도 7월 이후,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고 하방의 압력을 가했는데 그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고 계속해서 상승 시도하는 종목들 제가 방송뿐만이 아니라 파스통신망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지금 이 시장 같이 헤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세 이슈들 나오고 있지만 우리 시장 견조하게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흐름들 나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많이 빠졌지만 원래는 우리 증시가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못 내고 빠지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오늘은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 나타날 것으로도 앞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오늘 빠지는 시장에서 빠르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